안녕하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김진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바라는 피해자, 완벽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를 처음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보면서 분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벽하게 피해자임이 입증됐을 때, 증명됐을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원인도 피해 사실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수개월을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기에 피해자들을 만나면 우린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피해자를 과하게 질책하는 건 문제이겠지만 이런 질문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피해자가 뭘까?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상적인 피해자라는 건데요. 노르웨이의 범죄학자 닐스 크리스티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사회가 어떤 피해자를 가장 쉽게 동정하고 보호해 주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여야 된다. 노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이처럼 힘이 없다고 인식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는 도덕적으로 순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피해자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연적이고 일방적인 피해여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든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우연한 피해여야만 한다. 넷째는 가해자는 분명하고 강력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진짜 명백하게 가해자의 힘이 밝혀져야 하고 이 피해자와의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 정말 강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는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명확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도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피해여야 하고 강력한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 피해자. 이것들이 다 갖춰져야 의심받지 않는 완벽한 피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피해자의 의사표현이 강력해 보인다거나 슬퍼 보이지 않는 피해자라던가 자신을 너무 잘 가꾸는 피해자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회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피해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왜 저런 선택을 한 건지. 분명히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에 맞지 않는 모습을 뭔가 심사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피해자다움이라는 거겠죠.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 피해자는 저래야 된다. 너무 차분해도 의심받고 너무 울어도 이상해 보이고 기억이 또렷하면 거짓말 같고 기억이 흐리면 신빙성이 없고 진짜 어디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완벽한 피해자가 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가해자와 아는 사이여서 면식 범죄의 피해자들이거나 상식과 맞지 않는 범죄들의 피해자들이겠죠. 성폭력, 교제범죄, 스토킹 같은 범죄 피해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해요. 이미 이런 질문을 받을 걸 자기들도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왜 더 저항하지 않았는지, 왜 그 관계를 끊지 않았는지, 왜 그런 상황이 되게 놔뒀는지, 이런 수많은 질문을 받다 보면 더 이상 사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피해 상황이 되어 보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되질 않아요. 누군가에게 맞으면 난 이렇게 방어할 거야. 막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요. 정말 블랙아웃 당한 것처럼 앞이 까매지고 갓난아기처럼 사고가 멈춰버려요. 생각이란 걸 아예 하질 못하니까 뭔가 누가 제 전원을 끈 것처럼 뇌가 텅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피해자들도 다시 회복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에게 2차 가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꾸짖기도 하고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해요.
피해자들도 스스로 완벽한 피해자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뭐 정답 없는 이 완벽한 피해자라는 이 모습을 찾기 위해서 잘 웃지 않으려고 하고 수수한 옷차림만 입게 되고 뭔가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뭐 완벽한 사람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데 완벽한 피해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상적인 피해자, 피해자다움이란 이 현상에는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고 싶대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큰 피해를 입으면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거죠.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뭔가 정말 잔인하지만 아주 인간적인 방어 기제를 보입니다. 또 다른 심리적 요인으로는 책임 회피와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누군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도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딜레마가 많았다고 해요. 이 서로 함께하는 사회에선 당연히 뭔가 돕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하게 다친 사람을 돌보는 데 드는 이 시간과 자원이 공동체에게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였대요. 피해자가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자초하면 내가 돕지 않아도 뭔가 스스로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피해자가 아니면 돕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제로 대형 참사 이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게 왜 놀러 가서 그런 일을 당하냐.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냐. 유가족들 보상금 받아서 좋겠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보다 잣대나 어떤 기준을 들이밀고 완벽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이 고통과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려고 하는 거래요. 이렇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태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피해자들은 그 사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2차 가해가 두렵기 때문에 정당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침묵 속에 그냥 그 고통을 견디고 이 신고가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요.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정의와 범죄 예방을 가로막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인간이잖아요. 피해자도 사람이라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가혹한 잣대는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완벽하지 않은 피해자를 탓하던 내가 내일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놀러 가서 범죄를 당하면 어쩔 수 없고, 범죄를 당하고서는 웃으면 안 되고, 늦은 시간에 범죄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지지는 결국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2차 가해를 하고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도 다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서로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피해자, 이상적인 피해자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왜 이렇게 나대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역할이 그닥 즐겁진 않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 사회가 말하는 완벽한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고 정말 막을 수 없었고 명확한 가해자가 있고 법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고 그런 완벽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아예 얘기를 못 꺼낼 테니까요. 누군가는 뭐 "이제 있고 새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라고 뭐 인생의 전부를 피해와 함께 살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완벽한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완벽한 피해자가 없어도 되는 그날까지, 20 년이 지나도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소리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람다워지는 그날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